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정당으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선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의 출발점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의 탄핵, 대선, 문재인 정부 탄생, 그 다음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번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똑같았거든요. 네네네. 거의 똑같은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결정 차이가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대체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가 뭐 꽤 많은 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대개 15%에서 20%를 못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조사에서 보면은 35%를 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게? 오늘 내란이 있었는데도. 네. 왜 차이가 뭐냐?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최소한의 동양적 관심 왔을 때 동양적 정의 관념이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정의의 핵심을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그런데 그게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혼동과 혼재 속에서 해체돼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정해서 실패했다. 네,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뭘로 뭉쳐있냐면 일정하게는 분노로 뭉쳐있는데 분노가 신념화된 형태인데 그게 뭐냐? 극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극우를 사용하고 이용했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큰 잘못된 점은 뭐냐면 극우를 제도화한 거예요. 극우를 제도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 파시즘 같이 논의한 적도 있지만 유럽 파시즘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극우를 제도화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 나라는 파시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게 실제 유럽 사람들의 합의고,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극우와 연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깨트렸어요. 윤석열이 실질적으로는 극우와 연정 형태 같다고 보거든요. 다른 모든 합리적인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과는 중도나 보수와는 결별하면서 오히려 극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저는 동의 안 되는. 동의 안 돼. 야, 이렇게 강의스럽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은 극우와 뭐 제휴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극우예요. 원래부터. 애초에. 대한민국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극우였어요. 노골적으로 극우 성향을 드러내냐, 좀 슬슬 문제를 감추냐, 그 차이만 있었던 거지. 지난번 윤석열의 내란은 그냥 눈치 없이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이명박 같은 사람은 살살 감추면서 했고, 뒤로 그 짓을 했잖아요, 전부 다. 극우의 제도화라는 게 다 국정원 그때 이용해가지고 뭐 맞습니다. 극우 양성하고 일베놀이 만들고 이런 게 다 이제 밑에서 안 보이게 한 거고, 겉으로는 뭐 기산에 올라가서 아시미스를 부르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 정도의 능수능란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신의 얼굴을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 정치 세력은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약간 예전보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분칠이라도 했느냐, 아예 분칠도 안 하느냐. 그런 차이고, 이제 이런 세력이 유럽에 갖다 놓으면 모든 우파 정당들이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극우 정당이에요, 이게.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분은 약간은 제가 이제 의의가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의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한마디만 더 고치면 저처럼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다.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 뭐 내란 피의자 공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치겠어요. 우리 박근혜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면 쟤들이 왜 극우를 끌어들이지, 제도하지, 큰일 났어, 화나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저런 애들이야. 안 그래도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내란 일으켰어.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쪼그라들 거라고 난 생각했어. 근데 지금 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결집한다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제가 아주 돌아버리겠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정신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그러면 한국의 극우를 지지하는 집단도 다른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그 당 세력이 있는 거지. 약간의 이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이게 좀 학문적인 논의할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큰일 납니다. 단순화시키면 그러니까 저는 극우적인 양태를 보이는 것하고 속성 자체가 극우인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독재는 극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독재도 극우로 보면 극우죠. 근데 독재가 극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극우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위주의자지.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극우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위주의자가 극우를 사용하고 이용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극우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다르게 자체가. 보는 거예요. 박정희는 권위주의자이고 권위주의자가 극우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가 지금은 국힘은 극우가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이념적으로나 그러고 그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의 정의관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의관을 부정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에 대해서조차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피해의 서사로 분노로 뭉쳐있다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요.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본다.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우리 마음이 편한 쪽으로 생각해. 편한 쪽으로. 저처럼 생각하면 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이번엔 내란과 관련된 후보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 참여연대가 요거를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볼까? 이렇게나 많아. 야, 몇 개 한번 좀 소개를 해봐. 이게 가당키나 한 나라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보 추경호, 김현태 있고 와. 내란 또 윤석열 비호하고는 옹호, 이정현, 이장우, 김영환, 김태규, 이용, 이철호, 박민식, 안태호, 김석훈, 뭐 고기철, 오세훈, 김두겸, 이진숙, 박형준, 박완수, 김진태 이 외에도 아직 25명이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지 그 밑에 시의원, 구의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극우와 제휴를 한 게 아니고 저 당은 자체가 극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막 각급 선거 후보로 공천하는 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네. 원래 그래 왔다. 네, 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근데 많이 약해졌잖아. 약해진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지금 뭐 또 계속해서 결집한다 그러고 굉장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점점 붙거나 역전당하는 약해진 건 경우도 확실하다고 보고요. 아, 약해진 건 맞아요. 약해진 것도 확실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것도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한 방식으로 다양성을 키우는 체계인가? 무슨 말이냐면 국힘이 저렇게 멸망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유사성, 동일성으로 꼭꼭 뭉쳐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가? 다양한 세력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다양한 세력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범민주 진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가? 기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쪼그라든 만큼 예. 민주당은 좀 더 넓어질 텐데 예. 이거를 굉장히 다양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함께 갈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문제라는 됐다. 와, 정리 진짜 잘하시네. 맞아요? 역시. 예. 진짜 우리 강상필 지금 부대변인 네네네. 그런 문제 고민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분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방금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그 구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왜 20대 이 젊은 사람들은 구구 보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를 돌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젊은 층들이 오히려 더 4.19나 5.18 보면은 더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거기서 대항을 맞아, 해야 되는데 그래왔지. 왜 지금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라는 좀 그게 궁금해요. MB가 뿌린 씨앗이잖아. 논점 일탈 하지 말고. 그건 제가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이 문제 지금 최욱 씨가 정리한 이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뭐 생각이나 해? 아 왜 그렇게 아프게 하세요? 고민이나 하냐고. 제 부대변님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을 것 같고. 아우 무슨 네, 소리? 지금- 난 종편 수계들을 잘 보고 있거든. 네.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눈 종편 출연자들을. 네. 저분들의 말 속에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무언가 그들이 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좀 비쳐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잠정적인 결론은 고민이 한 개도 없구나. 그런 잠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때요? 아니 저희도 철학적으로나 뭐 당연히 고민하죠. 다만 저희 같이 이제 부대변인단이나 뭐 마치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팩트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럼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회나